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오늘은 마왕이 형님과 카노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곧 봄인데 뭐 봄에 날풀림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요새 날씨가 뭐 거의 봄이잖아요. 이제 진짜. 얼어 뒤지지 않았어. 맞아. 어제 손가락 잘리는 줄 알았어. 뒤지지 않았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보실 때쯤이면은 이제 아마 완전히 여러분들 여름일 거예요. 날씨니까 네. 저는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것들을 좀 야외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이제 야외 파트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매미가 울고 여름이 될 거예요. 왜냐면 편집자가 편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6월 말쯤을 예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그냥 여름 얘기하죠. 곧 있으면 여름이 오는데. 그래요. 저는 이번 연도만큼은 진짜 이제 3월 달인데 벚꽃놀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면 일하느라고 벚꽃을 10년 동안 못 봤어요. 보긴 봤는데 즐기진 못했다. 네, 꽃놀이를 그렇죠. 하진 못했다. 촬영용으로밖에. 그러면 혹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여우한테 추천받았어요. 서울도 있고 여의도는 가봤죠. 옛날에 한창 제가 또 서울에서 나와바리를 잡고 한창 있었을 땐 여의도에서 벚꽃놀이를 다녔었죠. 그 구역 관리했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기 진해. 맞아. 진해 거기 벚꽃 군항제. 거기에 폐병원 있어. 진짜로. 거기 아직도 있죠. 벚꽃 구경 가기로 했는데 또 흉가로. 또 가? 가면서 흉가도 거기 아직 있죠. 결국 이제 쉬지 못하는 팔자다. 담 넘고 갔던 추억이 있네요. 네. 폐병원. 아직도 90년대 때 망했던 폐병원인데 아무튼 그렇게 벚꽃의 근처에는 흉가가 있었다. 그럼 가까운 속초노수로 갈까요, 형님? 넌 그게 뭔지 몰라. 속초노수? 잠실에 엄청 석촌호수 롯데월드. 러버덕. 그 오리. 봄에 뜨나요? 그럴 거예요, 형님. 그 유명하니까 롯데월드 바로 앞에. 제가 속초노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의외다. 네네네. 왜냐면 거긴 흉가가 없었거든요. 진짜로. 지방에 더 특화돼 있어, 여기서. 네, 저희는 뭐 지방에 자주 내려가니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봄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봄 노래가 생각나죠. 봄 노래요? 네, 산 넘어 좁은 옷길에. 네, 저는 봄 하면 나물이 생각나요.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봄나물 캐러 다 돌아다녔거든요. 형님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요. 네, 저 신만이도 했었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시현 형님 10만이 해도 잘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잘 돌아다녀서. 윤시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사연을 말씀하는 코너니까 같이 듣고 또 공포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분이 직접 읽어주는 사연이 듣고 싶으시다면 토요일 밤 10시 놓치지 말고 꼭 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의 읽어주는 사연, 그 다음에 직접 들려주는 사연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읽어주는 사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라이브 채널에서는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고요. 이 사연 역시 네이버 카페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따로 DM이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 꼭 기재해 주시고요.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무섭고 미스터리한 사연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기대하면서 공포라디오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뽑아야 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작가님이 여기 앉으라 그래요. 카노가 먼저 뽑아볼까요, 그러면? 네. 또 제가 뽑습니까? 또라뇨. 기숙사. 우와. 기숙사 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기숙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마술 회사의 사택이 있어서 이 마술사들이 다 같이 살았었죠. 기숙사 생활 해본 적 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 해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안 해봤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그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딱 할 수 있는 기숙 공립병학교라서. 네. 근데 그 기숙사 생활하면 답답한 게 뭐예요? 몇 시 되면 기숙사 문을 걸어 잠그니까 못 나갑니다. 그 건물 안에서. 장점은 뭐예요? 없습니다. 장점이 없어요. 학생한테는 없습니다. 혼자서 지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친구들과 저녁에 잡담하고 놀 수 있는 거. 유대관계가. 네. 유대관계. 친목. 그러면은
방은 혼자 썼어요? 아닙니다. 4명. 4명? 2층 침대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오, 되게 좀 자기 개인 생활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2층 침대? 네. 위에 썼어요, 아래 썼어요? 아래 주죠. 그럼 위에 친구한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 위에 친구하고는 유대관계를 안 쌓았나 봐요? 밑에서 코걸음 발로 차고 이랬습니다. 누워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기숙사에는 항상 괴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괴담이 있었나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그런 것보다 기숙사 괴담이라기보다는 학교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학교랑 같이 엮어가지고 기숙사 앞에 있는 동상에서 뭐 그럼 그 동상에 대한 괴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학교가 묘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산지는 거의 다 묘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묘지인 경우는 굉장히 컸죠. 네, 요즘처럼 사실 대한민국의 묘지 아니었던 땅은 거의 없을 정도니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만약에 펜터마치 멤버들끼리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좀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생활을 해봤잖아요. 어때요? 진짜 별로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넘어가다 보면 어떤 그 내의 규율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게 되는. 하긴 그 뭐라 그러지, 누군가는 재밌게 놀고 있는 거지만 누군가는 소중한 이제 쉼터를, 이 쉼에 대해서 이제 방해를 받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데. 집을 대하는 어떤 집이라는 곳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율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바로 구독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기숙사입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일입니다. 어느 학교나 그러하듯 저희 학교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이 꽤 많더라고요. 자연대의 하이바 귀신, 새벽이면 본관 앞에 나타난다는 하얀 천을 뒤집어 쓴 무리 등. 하지만 이 사연은 제가 기숙사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입학 전 OT에서 만난 과 선배들의 성격이 너무 좋아 금세 친해졌어요. 학교 주변 맛집부터 시작하여 이런저런 정보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숙사 정보가 더 제 귀엔 박혀 들어왔죠. 때마침 집이 멀어 기숙사 신청을 해야 했거든요. 넓게 사용하고 싶으면 무조건 신간 3인실 신청해. 2인실보다 훨씬 넓고 깨끗해. 3인실은 각 층에 2개뿐이었지만 잘 모르는 신입생들은 2인실을 원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폐쇄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서 오래 못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전 3인실을 신청하게 되었고 선배들의 말처럼 수월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인실은 정말 넓고 쾌적했어요. 2층 침대 하나와 싱글 침대 하나, 맞은편에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옷장이 있는데도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저보다 한 학년 위 선배인 두 언니가 저와 함께 방을 쓰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우리 셋은 한참 동안이나 과자 파티를 하며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어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눈 깜짝하니 중간고사를 2, 3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과 동기들과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슬아슬하게 통금 시간에 맞춰 들어갔더니 언니들이 벌써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용히 가방만 내려놓고 급히 세수만 한 후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몸은 너무 피곤한데 도무지 잠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분도 계속 뭐라 표현할 수 없이 찜찜하고 샤워를 하지 못하고 누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죠. 결국 전 잠을 포기하고 폰으로 밀린 드라마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3편쯤 연달아 보다 새벽 5시쯤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오전 수업이 있는 날이라 몇 시간 자지 못해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겨우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화장을 하며 같이 준비하던 A 언니가 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묻는 거예요. 다정아, 너 새벽에 잠 잘 잤어? 잠을 못 잔 게 많이 얼굴에 티가 났나 싶어 볼을 문지르며 왜요? 제 얼굴 엉망이에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너 잘 잤으면 됐어. 난 잘 잤으면 됐다니 말이 좀 이상하길래 밤에 무슨 일 있었냐고 되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 언니와 B 언니 둘이서 갑자기 눈을 마주치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A 언니의 말은 좀 섬뜩했습니다. 사실 이 방에 들어온 후부터 언니 둘은 가희에 자주 눌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희에 눌리면 꾸는 꿈도 꼭 비슷했다는 거예요. 까맣고 긴 머리의 여자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늘 문 앞 구석에서 언니들을 바라보던 꿈이었대요. 그런데 가희에 눌릴 때마다 그 여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는 다른 날과 다르게 두 언니가 동시에 가희 눌리다 잠에서 깬 것이었어요. 번갈아 가며 눌리던 가희가 이렇게 동시에 눌린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잠에서 깨기 전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었다고. 얼굴이 온통 그림자처럼 까맣게 보였지만 귀괴하게 턱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귀가 아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언니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같은 꿈을 꿨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들의 말만으로도 전 무섭고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무시하며 대체 누구길래 우리 언니들 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냐며 장난처럼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제 행동이 언니들 눈에 귀엽게 보였는지 언니들도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정히 너 못 봐서 다행이라는 언니들의 말에 감동하며 그날은 그렇게 함께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 전 이 일을 금세 잊었어요. 그도 그렇게 이날 이후로 언니들에게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거나 가위에 눌렸다는 말을 더 들은 것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놓은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에서 다 같이 있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좀 지난 오후쯤으로 기억돼요. 저는 2층 제 침대에서 레포트를 쓰고 있었고 언니들은 과제 때문에 책상 앞에서 영상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말도 오가지 않은 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B 언니가 뭐가 필요했던 건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뒤를 돌았어요. B 언니가 제 아래 1층 침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자마자 절 발견한 B 언니가 갑자기 엄마야!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얼굴 혈색이 하얗게 질리는 게 실시간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저도 따라 놀라 침대에서 얼른 내려왔어요. 언니 왜 그래요? 괜찮아요? 야, 너 좀 전에 화장실 간 거 아니었어? 아니었는데요? 언니가 가슴께를 붙잡고 주저앉으며 하는 말에 저는 걱정되어 따라 주저앉으며 답했어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침대에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언니 괜찮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언니가 화장실 쪽을 보더니 울먹거리는 거예요. 숨까지 몰아쉬는 것이 진짜 너무 많이 놀란 것 같아 보였어요. A 언니가 급히 건네준 물을 마시고 나서야 B 언니가 저희에게 더듬더듬 말을 하였습니다. A 언니와 B 언니의 책상은 붙어있고 그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B 언니의 책상에는 탁상 거울 하나가 늘 놓여 있었거든요. 거울이 꽤 큰 편이라 화장할 때 언니의 거울을 모두 이용하곤 했어요. A 언니와 딱 붙어서 영상을 보는데 시선 끝에 거울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보였다고 해요. 머리 긴 여자가 제 침대 쪽에서 화장실로 쓱 걸어가는 모습에 B 언니는 당연히 저일 거라고 생각해 다시 시선을 영상 쪽으로 돌렸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저는 회색 트레이닝복 세트를 입고 있다며 아무래도 그 꿈속의 여자를 본 것 같아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잔뜩 겁을 먹은 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고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무서웠지만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 빼고는 저희가 아침에 사용한 그대로였어요.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허공에 너 또 나타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소리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날 귀신, 가위 눌림 등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다 거울이 귀신을 보여주거나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빼고는 항상 거울을 엎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잠잠한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언니들은 다시 종종 가위에 눌렸지만 다행히 그 귀신이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진 않았대요. 그렇게 놀랐던 일은 또다시 차츰 잊혀지고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시험을 나쁘게 본 것 같지 않아 전 마음이 한결 가벼웠던 참이었어요. 언니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기 3명과 함께 방에서 가볍게 캔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기로 하였어요. A 언니가 갖고 있던 작은 빔 프로젝터로 친구 한 명이 강력히 추천한 공포영화를 보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화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안 무서운 거 아니냐? 저 귀신보다 성적표가 더 무서울 듯? 저희는 오히려 깔깔 웃어대며 영화를 보았어요. 먹고 마시며 수다 떨다 보니 영화가 끝났는데 갑자기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 문질문질 만져보는 거예요. 아, 야, 뭐해? 제가 웃으면서 묻자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 아,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닌데? 아, 왜? 뭔데?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침대가 2층 침대이다 보니 바로 옆에 벽걸이 에어컨이 붙어 있었거든요. 재밌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자꾸 그 에어컨에서 바람을 타고 머리카락이 나풀나풀거려 자기 어깨를 간지리더래요. 좀 거슬렸지만 제 머리카락이 에어컨 바람에 자꾸 타고 넘어오나 보다 싶어 그냥 손으로 몇 번 쳐내어 넘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 같은 긴 검은 머리인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본 것이라고. 그런데 만져보고 나니 진짜 좀 다른 것 같다며 친구가 자꾸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전 애써 웃으며 네가 무슨 머리카락 감별사냐? 놀리듯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다른 친구들도 공포영화를 봐서 그런 거라며 친구의 말을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사실 전 왜 하필 또 검은 긴 머리지? 싶어 기분이 내내 찜찜했지만 오히려 더 생각하면 그쪽으로만 신경이 쏠릴 것 같아 애써 떨쳐냈어요.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는 룸메 언니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머리카락을 확인하던 그 친구가 절 보자마자 헐레벌떡 붙잡는 거예요. 네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면서 뜨끔하여 귀신? 무슨 귀신? 하고 묻자 친구가 간밤에 겪은 일을 말해주더군요. 시험도 끝나고 술기운도 조금 돌아 일찍 자려고 누웠던 참이었대요. 룸메 언니도 피곤했는지 일찍 불을 끄고 와 눕는데 갑자기 발밑에 위치한 자기 옷장 위에 둥글게 말린 하얀 보찜이 보이더랍니다. 왜 내 옷장에 짐이 있지? 싶어 친구가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던 룸메 언니를 조심히 불렀대요. 혹시 제 옷장 위에 저 짐 언니 거예요? 응? 나 옷장에 짐 같은 거 올려둔 적 없는데. 언니는 답을 하며 친구는 언니의 대답을 들으며 옷장 위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물체가 일령이나 싶더니 스르륵 사람의 머리로 보이는 것이 고개를 들더래요. 그러자 긴 머리카락이 사라락 흘러내려 옷장을 가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룸메 언니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불을 켜자 그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안 보이더래요. 제 친구는 그 귀신의 머리카락을 보자마자 제 방에서 느껴졌던 머리카락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지금까지 저희 방에서 일어난 일을 친구에게 다 말해주었어요. 놀란 친구는 자신의 룸메 언니에게 이 말을 전하였고 이후 친구의 룸메 언니가 한 선배에게 들은 말이 있다며 저희 방에 와 얘기해준 말은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저희 기숙사는 예전부터 흰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한 학기에 꼭 한 층을 정해 그 층만 내내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사람을 해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꼭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헤매고 다녀서 이제 짬이 찬 선배들은 또 나타났구나 하고 만대요. 하필 이번에 그 여자가 돌아다니는 층이 제가 묵고 있던 12층이었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서 다음 학기에 8층에서 그 여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 꺼려진 전 다음 학기부터 자취 생활을 하였지만요. 도대체 그 여자는 왜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기숙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보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누구도 그 여자의 사연을 모른다 하니 더 궁금해지는 건 어째서인지.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다니는 것이라면 올해는 어느 층을 돌아다닐지 그 모습을 보고 후배들은 또 얼마나 놀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 뭐 결말 없는 이제 정말 괴담 중에 괴담이네요. 근데 그 괴담을 실제로 겪었던 그거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좀 그 녹음기라도 한번 해보지.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뭐 외역이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고스트박스라도 잠깐 켜보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친구들 그 기숙사에서 한번 보시면 제보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이게 또 국가 건물이니까 녹음기랑 고스트박스 한번 해보시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너무 좋고. 이 사연 들어보시면서 이 귀신의 목적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귀신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같이 이 친구들하고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숙사의 일원으로서 계속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카노 씨는? 저는 그냥 흔히 있는 괴담처럼 이 학교에서 무슨 봉변을 당하거나 이 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연가가 아닐까. 약간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아마 90%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경험자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은 지금, 아니 그 귀신은
지금 자신을 대체할 몸을 찾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박혀 있지 않다는 건 지방령은 아니거든요, 사실. 충분히 이제 다른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물건에 의해서 뭐 여기에 원한이 없으면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데 목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계속 다른 층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자면 뭔가 자신의 몸이 필요한 그 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몸을 만약에 빼앗아 혹은 뭐 대체할 몸을 찾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해를 끼치는 거네요,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거는 일단 인간 우선주의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해령이죠, 해령. 아니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몸을 찾았을 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방령처럼 몸을 얻어서 이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해.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영혼을 남게 하고 자기는 천도를 하는. 예, 전형적인 물귀신이나 이제 지방령 같은 느낌인데, 아니면 그 몸을 빙의를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복수나 뭐 원망 같은 게 있으면 또 이제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되진 않고 약간 좀 인생이 좀 망가지죠. 귀신이 이제 막상 딱 몸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겠어요? 일단 먹기 시작하고 술을 먹기 시작하고 남한테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죠, 당연히. 막 공격성을 보이다 보니까 보통은 빙의하고 정신병하고 약간 좀 차이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분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건데, 그런 귀신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셨다면 꼭 고스트박스 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시면 저희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카노 씨예요. 카노 씨가 기숙사 생활을 해봤잖아요. 이런 귀신이 계속 나온다는 이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겪어보진 못했는데 실제로 제 꿈속에서 나타나고 한다면 저때 상황이었으면 친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장난으로 넘기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있어. 왱 하면서 이 한 마리가 절대 우리는 못 잡는 파리예요. 그 파리하고 같이 그 방에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신, 물론 파리 같다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이런 자그마한 귀찮음 하나로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말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귀신이랑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왕님은 어떻게? 일단 저한테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특별히 귀찮아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종의 실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뭐 굳이 거기서 살 필요는 없죠. 계속 피곤해지고. 약간 층간소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아니, 그렇지. 짐작을 해봤는데, 층간소음이랑은 다르고, 다만 우리가 이제 같이 살면 안 되는 것들끼리 같이 살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굳이 버티면서 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냥 제가 무덤하면은 아마 그냥 지낼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여기는 안 되겠네 라고 하면 사실 뭐 거기서 굳이 살 필요는 없어지겠죠. 아무튼 뭐 저희 각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각자의 성향이어서 더 이상 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어떻게 드립을 쳐야 될지 전혀 머릿속에 흘러가지 않아서 일단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각자 다른 성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카노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